USS 메이슨은 이틀 동안 홀로 봉쇄선을 지켜냈습니다. 첫째 날 메이슨은 11척의 고속 공격정을 저지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미사일 4발과 고속 공격정 7척을 격퇴했습니다. 네 번째 미사일은 근접 방어 시스템이 가로채기 직전까지 함체에서 190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란은 두 차례의 교전을 모두 지켜보면서 메이슨이 사용한 미사일 수를 세고 반응 시간을 기록하고 구축함 한 척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교전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후 이란은 이란 해안을 따라 5개의 거점에서 동시에 미사일 40발을 발사했습니다. 탐색전도 아니었고 시험 사격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전체 봉쇄선의 방어 능력을 압도하려는 계산된 시도였습니다. 세 곳의 해안 포대에서 발사된 24발의 누르 대함 미사일. 전날 메이슨을 거의 타격할 뻔했던 바로 그 저고도 무기들이었습니다. 내륙의 이동식 발사대 2곳에서 발사된 카드르 미사일 8발. 누르보다 더 현대화되고 사거리가 길며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종말 단계에서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샤헤드 136 드론 8대가 중고도로 비행하며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이 저고도 위협과 동시에 항공 접촉을 추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40개의 표적, 5개의 접근축, 3가지 다른 고도와 3가지 다른 속도로 날아오는 3종류의 무기, 모두 4분이라는 시간창 안에 봉쇄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란의 표적 획득팀은 SME 미사일의 탄착 용량과 재장전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기 전까지 구축함 한 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이 약 12개라고 계산했습니다. 봉쇄선의 구축함 3척은 약 32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40발은 그 임계값을 8발 초과했습니다. 이란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8발이 뚫고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봉쇄선은 밤사이 이미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USS 도널드 쿡이 이란의 공격 직전 메이슨과 합류했습니다. USS 로스는 자정이 되기 전에 해협 동쪽의 위치에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3척의 구축함이 봉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메이슨, 서쪽의 쿡, 동쪽의 로스. 3척의 구축함, SME 미사일 약 180발이 새 함선에 분산 탑재된 통합 탄창. 최대 교전 속도 기준 통합 방어율은 함선당 분당 약 6발, 총 분당 18발로 4분에 걸쳐 밀려오는 40개의 표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계산은 빠듯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레이더 제머를 탑재한 적어도 누르 미사일과 종말 기동을 수행하는 카드르 미사일에 대해 모든 SME가 첫 발에 명중한다는 전제를 요구했습니다. 초탄 명중 확률은 약 78%. 이는 약 8개의 표적에는 두 번째 발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였고 탄창은 그만큼 혹독하게 가동되어야 했습니다. 발사 후 9초 만에 새 구축함의 SPY-1D 레이더가 이란 해안을 통과하는 40개의 표적 전부를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새 함선의 이지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격 해법을 계산하고 교전 임무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이 새 함선의 레이더 영상과 무기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방어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척의 함선이 하나의 두뇌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메이슨의 레이더가 쿡의 최적 방어 기하학 바깥에 살짝 벗어난 표적을 포착합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쿡의 미사일을 다른 표적에 재배정하고 메이슨에게 더 유리한 발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 초마다 네트워크는 새 함선 전체의 교전 배정을 재조정하며 명중 확률을 극대화하고 탄약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레이더 포착 후 5초 만에 첫 번째 SME가 발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발, 그리고 새 함선이 동시에 수직 발사세를 열면서 이후 11초 안에 6발이 더 발사되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쪽 해안 포대에서 날아온 첫 8발의 누르 미사일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고도 3m의 저공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며 해안을 통과한 순간부터 봉쇄선까지 71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슨이 그중 4발을 담당하고 쿡이 나머지 4발을 담당했습니다. 교전 시작 후 14초 안에 SM 이 8발이 동시에 공중에 떴습니다. 첫 1분 안에 7발이 깔끔하게 격추되었습니다. 이란의 최신 표적 수정 데이터를 탑재한 8번째 누르는 메이슨에서 5.4, 해리 거리에서 90m의 횡방향 회피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메이슨의 SME가 그 뒤 18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즉시 두 번째 SME가 발사되어 갱신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3.8 해리 거리에서 격추. 서쪽의 누르 미사일 8발 전부 격파. SME 16발 소모. 카드르 미사일 8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카드르는 누르보다 길고 무거우며 빠릅니다.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급상승 기동을 수행합니다. 목표물 위로 급격히 가파른 각도로 내리꽂히기 전에 빠르게 300m 고도로 치솟습니다. 이 급상승 기동은 적어도 위협에 최적화된 근접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카드르의 급강하 프로파일에는 SME가 적합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급상승 기동은 마지막 몇 초 동안 요격 기하학을 변화시키며 사격 통제 시스템이 비행 중의 요격 해법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도록 강요합니다. 로스가 카드르 미사일을 담당했습니다. 봉쇄선 동쪽의 위치 덕분에 내륙 발사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가장 유리한 기하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발의 카드르에 대해 SM-6 6발이 투입되었습니다. SM-6는 SME보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급상승 프로파일을 더 잘 처리합니다. SM-6 사거리 밖의 표적을 위한 SME 예비 발사 2발, 주교전에서 카드르 5발 격추, SME 예비 사격으로 2발 추가 격추. 8번째 카드르, 로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봉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저 우선순위로 분류했던 그 미사일이 급상승 기동을 수행하더니 메이슨의 위치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메이슨의 근접 방어 시스템이 2100m 거리에서 포착하여 단 한 차례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카드르의 탄두는 메이슨 함체에서 1600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근접 방어 시스템이 함선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폭풍 압력파가 카메라 마운트조차 흔들지 못했습니다. 전날의 1900m에서 1600m로 카드르 교전이 마무리되는 동안 메이슨과 쿡이 동시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안 포대에서 날아온 누르 미사일 7발을 상대했습니다. 7발 모두 격파. 새 함선의 탄약 재고는 상당히 줄었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샤헤드 드론 8대가 마지막으로 중고도에서 접근했습니다. 느리고 회피 기동 없이 고도 25,000피트에서 선회하던 이 2D 호크아이가 발사 순간부터 드론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A-18 전투기 4대가 교전이 시작될 때 이미 공중에 있었고 교전 초반에 드론 편대를 요격했습니다. SME 방어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AIM-120D 미사일로 8대 전부 격파. 이란의 발사 후 4분 13초 만에 마지막 표적이 봉쇄선의 전술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사일 40발 발사, 표적 40개 격파, 봉쇄선 돌파 제로. 아브라함 링컨의 공격 출격은 이란의 발사 후 8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례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40발 일제 사격을 지원했던 모든 확인된 미사일 진지, 발사 차량, 레이더 시설, 통신 노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표적 데이터 패키지는 이란 포대가 메이슨과의 교전 중 레이더를 가동하는 동안 이전 48시간에 걸쳐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파 방출, 모든 위치 변경, 모든 재장전 차량의 이동이 P8, A 포세이돈 항공기와 NSA 신호 정보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란이 메이슨을 조준하는 동안 미국은 이란의 조준 시스템 자체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FA-18F 슈퍼 호넷 16대, EA-18G 그라울러 4대, AGM-88 2대 레이더 미사일, AGM-154C, JS-OW 활공폭탄, GBU-31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교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타격은 거의 1시간 반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해안포대 5곳 격파, 내륙 카드르 발사 진지 2곳 격파, 레이더 시설 3곳 격파, 통신 중계 지점 4곳 격파, 40발 일제 사격의 드론 군집 공격과 샤헤드 구성 요소를 모두 지원했던 내륙 드론 발사 기지는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B2 스피릿 폭격기 2대에 의해 격파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USS 메이스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서 봉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 해군의 통제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40발을 소모했습니다. 누르 24발, 카드르 8발, 샤헤드 8대, 40개 전부 격파, 해안포대 5곳 격파, 내륙 발사 진지 2곳 격파, 공격을 지원한 레이더 및 통신 인프라 전체 격파, 이란 미사일 부대원과 지원 인력 200명 이상 사망 추정, 미국은 구축함 3척에서 SME와 SM-6 미사일 약 58발, 전투 공중 초계에서 AIM-120D 미사일 8발, 아브라함 링컨, 항공단의 JSOW, AARGM, JDAM 타격, 그리고 B2 타격 2차례를 소모했습니다. 전사자 제로, 함체 손상 제로 봉쇄선 유지. 40발의 미사일이 명확한 언어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란의 표적 획득팀은 수확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구축함 3척을 상대로 한 미사일 40발은 실제로 편안한 방어 임계값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일제 사격을 처리하기 위해 2번째 발사, 근접 방어 시스템, 백업, 항모 항공단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이틀처럼 메이슨이 홀로 있었다면 미사일 40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란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에스컬레이션 패턴이 식별되는 순간 미국이 봉쇄선을 강화하는 속도였습니다. 이틀째에는 구축함 2척, 사흘째에는 3척,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전 2차례의 교전 내내 체계적으로 이란의 포대 진지를 추적하고 다음 일제 사격을 가할 수 있었을 포대들을 제거해온 아브라함 링컨의 항공단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40발을 발사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미사일들을 발사한 모든 포대를 잃었습니다. 다음 40발 일제 사격은 아직 식별되지 않은 진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진지는 사흘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봉쇄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쇄선이 유지되는 하루하루 이란이 그 봉쇄선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의 동시 미사일 40발 발사는 대규모 포화 공격이 결국 강화된 봉쇄선조차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링컨이 새벽 전에 발사한 모든 포대를 격파했다는 사실이 봉쇄의 진정한 방어선은 봉쇄선 위의 구축함이 아니라 이란의 다음 일제 사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항모 항공단임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네이벌 디스패치를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